아세안 국가연합 회의가 막바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일까지는 그 여파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빠투사이 근처에 잠깐 좀 전에 한 저녁 6시쯤에 나갔다 왔는데 그 대통령궁 앞으로 그 다음에 총리공관 가는 쪽 빠투사이 방향이죠. 그쪽은 뭐 거의 차량을 계속 빨간불로 세워놓고 파란불을 주고 있더라고요. 국가원수급들이 이제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지 뭐 10여 개국 정상이 오셨다고 하니까 라오스로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라오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도로에 경찰관이나 군인들, 여기는 군관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민관군인데 군관민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국민들 협조도 잘하고요. 제가 라오스 국민들은 국가에서 하지마 하면 절대로 안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 공산주의 국가인지를 몰랐습니까? 당신은 그래요. 당신이라는 것은 좀 그렇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동사무소에서부터 1970년대 쓰던 그 고압적인 말로 해서 요즘은 쓰지 못하는 말이죠. 그 공산주의라도 여기는 자본주의가 도입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요. 거의 민주주의와 같습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고요. 자신의 개인 자산, 재산권이 인정이 되고요. 외국인에게는 명의를 주지 않고 임대권을 주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니까 뭐 시리아나 쿠바나 뭐 북한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전 세계에 그런 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그냥 딱 쌍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오스 살기 좋고요. 외국인들 오면 비자 잘 내주고요. 비자만 가지고 있으면 태국 저 치앙마이처럼 수시로 와서 돈 뜯어가는 이민국 경찰 라브랭이들 없는 정말 외국인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다만 외국인이 살면서 자국민인 라오스 국민들하고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외국인 편을 들어주지 않는 자국민 강력 우선 정책을 쓰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건 사고만 없으면 지내시기는 정말 편한 국가입니다.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동남아시아에서 매일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여하는 뭐 여행업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투어하는 거라든지 뭐 한 달 살기 오시는데 저한테 예약을 해서 저희 직원이나 제가 공항에 나가서 마중을 하고 제가 숙소를 마련해 드리고 제가 차량 제공을 해 드리고 공항에 미팅 서비스를 해 드리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제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통업이라든지 농수산업이라든지 의류업이라든지 뭐 약품 관리라든지 이런 쪽은 저도 사실 거의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죠.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할 때는 제가 제 별도의 비용을 써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알아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셨을 경우에는 자신 소개를 해주시고 내가 사업하는 취지가 어떤 거고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료 상담을 신청을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정보만 얻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정보를 알아봐 드리려면
저도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또 나가서 시장 조사도 해봐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제 영상은 무료로 보고 계시지만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멤버십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메일로. 제가 응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영상은 보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투어 관련이나 뭐 한 달 살기나 뭐 국제결혼 뭐 물어보실 거 이런 거 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 그런 것은 유료 상담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충청남도 장항에 사신다고 그래요? 지금 국제결혼을 그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여기 2번을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BNTN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그 시골집도 가보고 그런데 좀 혼동이 와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혼동이 옵니까? 사실 그분도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뭐 유료 상담이라도 했어야 될 입장이지만 그냥 제가 장시간 보이스톡을 했는데요. 이 보이스톡이라는 게 인터넷 강도가 떨어지면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할 때처럼 조근조근 얘기할 수가 없고요. 목소리 톤이 막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든지 뭐 남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외출하고 운전을 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통화를 할 때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궁금하고 갈급한 마음에서 여쭤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요즘 영상을 라오스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태국 거와 라오스 거를 많이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지참금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은 10만 불을 뭐 이야기했다는 경우도 있고 뭐 5만 불, 3만 불 국제 결혼하는데 뭐 전부 다 해서 3만 불, 3만 5천 불 이상 줬다고 하는데 저같이 그렇게 직접 와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출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 될 집 또 인터넷상에서 만났으니까 제가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이라서 답변이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자, 일단 그렇게 두 분이 직접 만나신 것에 대해서는 소개비라든지 뭐 동네 아주머님들 거마비가 나가는 게 없겠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오시게 되면 그 누군가 한국인이 저한테 그 일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오시게 되면 제가 좀 공항에서 만나서 숙소도 정해주고 제 차로 좀 같이 그 마을까지 가서 통역도 좀 해주시고 진행되는 절차 일을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건 용역비가 뭐 1회 나갈 때 뭐 차량이나 뭐 통역비랑 뭐 해서 300~400불 이상씩 한 번 나갈 때마다 발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지참금은 신부가 부모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얼마를 얘기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골 같은 경우에 한 5~6천 불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56세래요. 신부 될 사람은 23세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더블 차이 나는 외국인에게 어느 부모도 지참금 신속 안 받고 딸을 그냥 줄 라오스 부모는 없습니다. 꼭 그 돈을 받아서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그 딸이 시집해 결혼해서 나가서 한국이라도 가게 되면 집안의 경제활동에서 보태던 다달이 들어오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참금이라는 게 생겨나는 건데요. 5~6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뭐 신부가 전화기 정도 선물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집안에 친척이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라오스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라이반을 모셔갖고 와서 지참금을 주고받고 증서를 쓰고 친척들에게 뭐 금반지라든지
뭐 금목걸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는 뭐 목걸이, 팔찌, 조금 멀면은 간단한 반지 정도. 그 금값이 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아는 분들, 직접 결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지참금은 6,000불 얘기했는데 예식비하고 음식값하고 해서 한 2,000불 더 들어가서 7,000불에 그 다음에 금값이 한 5, 6,000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고 제가 경험했던, 제가 직접 결혼을 진행시켰던 커플의 지난 그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변수는 있죠. 의외로 뭐 금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든지,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값도 필요 없다. 지참금도 필요 없다. 대신에 우리 집 마당에 땅이, 노는 땅이 크니 그곳에 집을 지어서 살게 해달라. 그러면 공사 견적이 좀 커집니다. 한 5만 불 들어가는 줄 알고 집을 1층, 2층 짓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후배가. 근데 15만 불, 20만 불 가까이 들어가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오스 공사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일을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할 것을 한 달에 하고요. 한 달에 할 것을 한 석 달에 하는 그런 버릇들이, 습관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원하는 전기공사나 뭐 수도공사나 조금 테크니컬한 공사에는 베트남 인력이 들어와서 지금 중국 인력과 베트남 인력이 라오스의 주된 공사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민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직접 만났을 때 혹시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짓자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시골이면 뭐 지참금 한 5,000불에 예식비 1,500불, 2,000불, 음식값,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사진을 찍거든요. 전통복장하고 뭐 칼 들고 뭐 그거 하고 금값하고 해가지고 한 3, 4,000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뭐 10,000불 안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국제결혼업체들 소개업체가 꼈다든지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왔다 그러면 한 10,000불 이상 더 나가는 거는 그건 뭐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수긍을 하시고 그런 것을 제가 잘 새겨서 아마 2월 달에 들어오신다는 것 같았어요. 2월 달에 제가 한참 바쁠 때예요. 투어가 바쁠 때인데 뭐 오시면 뭐 같이 제가 다녀 드릴지 안 드릴지는 제 스케줄을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모르고 오시는 것과 알고 오시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라오스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그 한국에 서점에 가면 있어요. 라한 사전도 있고 한라 사전도 있습니다. 결혼에 필요한 언어 그거를 외워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회화로 이야기하기에는 라오스어가 성조가 있어서 또렷하게 발음을 해도 이 사람들이 쓰는 발음과 틀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 버카오짜이, 라오스 말로 버카오짜이, 태국 말로는 메이카오짜이라고 하는데 메이카오짜이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조금은 알고 오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답변이 됐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뭐 나름 보람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자세하게 자신 소개하고 내가 이거를 유료로 물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그냥 무료로 답변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5년 가까이 다 알려드렸어요. 라오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처음 비행기표 끊는 법, 어디서 예약하는 법, 여기 들어오실 때 출입국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 현지에 오셔서 교통표는 뭐가 있고 어느 동네에는 숙소비가 얼마고 어디 호텔은 얼마고 어디 호텔 다 지역별로 알려드렸는데 예 그러면 들어가는 날 연락드릴 테니까 공항에 나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거의 10중 8구였는데요. 들어오실 때 공항에 마중 나와달라고 연락한 분들 몇 분 안 계세요.
투어로 오시는 분들 외에는 한 달 살기 그런 거 비즈니스 물어보셨던 분들은요. 그리고 나서 내내 여기서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도와달라고. 전에 문의했던 누군데 지금 라오스에 들어온 지 보름 됐습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점심 한 끼 살게요. 좀 여쭤볼 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우리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 입장이면 안 나가지요. 괜히 이용당한 것 같고 그런 분들 만나야 제가 마음 상할 일만 많고 그래서 안 나갑니다. 사전에 조율하신 분들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 나는 한국에 있는 사람, 내가 외국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어. 나도 신의는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제가 만납니다. 그 부분 오해 없으시고요. 요즘 문의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은 제가 차갑게 대한 듯한 인상을 받으셨던 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 이거 영상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너무 돈을 바라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5년간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발벗고 나서 드리고 다 발벗고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좀 변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책 변명이 됐네요. 저녁입니다. 제 영상은 그 전날 저녁에 예약으로 올라가고 새벽에 저는 잠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